이제 8번 풀겠습니다. 8번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그 안에 접하고 있는 내변에 접하고 있는 원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다 이건데, 문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되게 난감한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고 싶은데 얘하고 얘가 지금 무슨 관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평행사변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했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걸 여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껴서 요거 대신에 요걸 써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렇죠, 그 가로에 해당하는 게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이었으니까 밑변이고, 세로에 해당하는 게 높이였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의 아이디어로 이제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문제집에 밑변과 높이를 표시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다고 쳐봅시다. 네, 똑같은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잡냐면요, 그러니까 둘 다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죠. 근데 밑변을 뭐로 볼 수 있냐면, 이제 분홍색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세요. 분홍색. 그럼 얘가 밑변이면 이게 밑변이죠. 그럼 높이는 뭐냐면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요. 왜냐면 얘를 잘라서 갖다 붙일 것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얘를 연장을 해서 두 평행선을 연장을 해서 그 연장선 사이의 거리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높이는. 우리가 이제 둔각삼각형 같은 거 할 때 이걸 왜 굳이 연장해서 하냐면요, 여기 평행사변형의 반쪽이 삼각형이니까 요거를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그어서 고기 높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다 그어도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인데, 얘가 분홍색이 밑변이라면 높이는 요 하늘색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초등학교 때 얘가 밑변이라면 높이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많이 하시는 실수, 얘 높이 절대 아닙니다. 얘가 밑변이라면 밑변을 두 개를 체크하시고요. 그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자 같은 걸로 얻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수직되게, 여기 수직되게 이렇게 표시했었어요. 이게 높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얘가 높이에 다 같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얘가 분홍색이 밑변이었다면 하늘색이 높인 거고요. 노란색이 밑변이었다면 연두색이 높인 거죠. 자, 이 방법으로 이제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를 표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쨌든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를 찾는 게 저 문제의 푸는 열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요, 원입니다. 원과 접선의 관계인데요. 접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변에 접할 때, 그럼 접한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선이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합니다. 분할한다, 원을 두 개로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접선은요, 접하고 지나가는 선입니다.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할선은 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죠. 뚫고 지나가니까. 얘는 한 점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반지름을 그으시면 이 반지름과 접선이 반드시 수직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연장하면 지름이 되겠죠. 그럼 요게 또 요 점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하면 얘도 또 반지름, 즉 지름이니까 90도 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죠. 요 그림을,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 평행사변형과 요걸 가지고 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미리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얘가 12예요. 얘는 보셔야 돼요. 12. 근데 저 팔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이 분홍색 아니면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얘를 밑변을 준 거예요. 그럼 누가 또 밑변이죠? 얘가 밑변이죠. 그럼 그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가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살짝 돌리세요. 높이라는 것은 아까 뭐였죠? 그렇죠. 수직이 중요했었습니다. 높이는 여기가 수직이 중요한데 그게 뭘까라고 했더니 접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접점 표시하세요. 접점 표시하세요. 그러면 그 원의 중심에서 거기까지는 당연히 여기요. 거기까지는 이렇게 할까요? 수직인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수직인 거죠. 접선애가 아까 지금 봤다시피 중심이 반지름에서 여기까지가 수직입니다. 접선하고 요 선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도 수직이겠죠. 그러면 누가 높이가 되냐면요. 이 친구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군데요? 지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이 친구 높이가 돼요. 그래서 저 그림, 저렇게 팔 있는 거는 그림상 보기에는 간단해요. 지름이 8cm구나 라고 보이는데 넓이를 구할 때는 저거에 꽂히면 막 문제가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저걸 보지 마시고요. 이걸 준 건데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줬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12 곱하기 8 바로 찾으셨을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렵게 돌려서 이렇게 준 것뿐입니다. 자,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찾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찾는 거고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하면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돌려놓고 보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 나왔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원을 빼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은 밑변이 12, 높이가 8 되는 거죠. 12 곱하기 8. 그래서 12 곱하기 8에서 반지름이 4니까 4, 4, 16파이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96 빼기 16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설명 길게 했지만 딱 보시고 평행사변형이네, 높이네, 8이네, 그냥 96 빼기 16파이 그냥 바로 한 10초 만에 답이 나오는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처음 보시면 저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인데요. 거기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에서 원의 넓이를 뺀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